자, 여러분, 보면, 자, 소변을 활용한 미생물 연료전지가 촉매제되어 있으니까, 이게 연료전지니까, 얘가 연료라는 것은 나무를 불에 때우는 것을 해보면, 나무를 산소와 냉기를 결합시키는 거다. 생각해보면, 소변을 어디에 정화제, 이렇게 해주지만, 중간에 미온들이 전달되어서 정화도 하면서 에너지가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에 촉매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촉매가 필요한 거는, 이온들이 원자들 갔을 때, 얘가 분해되면서 전자하고 이온으로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돋궈주는 것이 바로 촉매입니다. 그래서 아까 H2다, 그랬을 때, H2가 전달됐을 때, H2가 H2H 플러스하고 E 마이너스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분해되는 게 촉매제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전극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촉매 또한 나노 스케일의 입자가 있으면 그 표면을 통해서 전자를 주고받게 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온들이 수반된 그런, 재료는 항상 전류 표면에는 항상 전극 표면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수반한다. 이 화학적 반응을 수반할 때 화학적 반응 수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촉매 특성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 전자를 만들 때.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온 전도체도, 응용자 하나가 일렉트로크로믹 디스플레이라고 있거든요.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얘는 봅시다. 이제 전기장에서 이제, 자, 일렉트로크로믹 디바이스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보면,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얘가 색깔이 바뀌는 거죠. 그 색깔이 바뀌는데 그 이온들이 움직여가는 거죠. 이온들이 움직여가는데, 보면 여기도 딱 나오죠. 보면 여기서 구조가 일렉트론가 딱 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딱 있는데 요 이온 스토리지가 똑같죠, 그죠? 똑같지 않아요, 구조가? 아까 2차 전지는 속에 액체였고 일렉트로라이트 액체였고 지금 아까 연료전지는 주변에 고체였고 얘는 일렉트로라이트 액체를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온 스토리지 레이어가 있는데 컨덕팅 일렉트로드에서 여기서 플러스를 걸어주면 거기에서 이온들이 빠져나가서 반대편에 이제 하면 거기 EC 레이어가 있죠, 그죠? 일렉트로크로믹 레이어가 있으면 이 이온들이 가서 얘 색깔을 바꿔버립니다. 결합하면서. 그래서 얘가 이온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이 반대편에 색깔을 바꿔주는 이런 재료가 바로 일렉트로크로믹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가 지금 전기전자공학과잖아요, 그죠? 전기전자공학부인데 사실 대부분이 반도체 얘기할 때 일렉트론과 홀 얘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일렉트론 홀 얘기할 때는 크리스탈 구조가 무슨 FCC다, 다이아몬드 구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 얘기할 때는 다 전자와 홀 관점인데 지금 에너지에 관계되고 이런 이온들을 움직이는 거에서는 레티스나 크리스탈이 아니라 레티스나 크리스탈이 결함이 있을 때가 잘 전달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서 리키지가 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얘기할 때 그 리키지가 터졌다 그랬을 때 걔는 이온을 움직이지만 이게 원래 순방향에 이런 얘기는 좋은 기능을 가진 이온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이오닉스라 그렇게 하는데 일렉트로닉스 얘기하는 거죠. 아이오닉스라 그러는데 보면 이게 굉장히 여기 보면 트랜스미턴스 모드, 리플렉턴스 모드가 있는데 얘가 전극이 사이에 있고 아이온 스토리지 레이어가 있고 일렉트로라이트가 있고 이스 레이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온들이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왔다 갔다 이래 한다 그러면 색깔이 일렉트로닉 레이어가 색깔이
바뀌는 그런 재료를 하고 이거를 solid state electrochromic device 그래서 여기 보면 inorganic 혹은 organic 탈륨 옥사이드나 실리콘 옥사이드가 inorganic solid electrolyte의 좋은 예다 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온들이 실제 왔다 갔다 하면서 색깔이 바뀌는 게 스마트 윈도우 보면 일렉트로크로믹 윈도우 돼 있죠. 그 색깔이 바뀌는 그렇고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 그 차에 그 상향등 돼 있을 때 색깔이 바뀌는 거 있죠. 봤습니까, 여러분? 차 운전을 하면 여기에 그 뒤에서 차에 상향등을 주면 굉장히 눈이 부시잖아요, 그죠? 부시는데 걔가 어두워지면 눈에 덜 영향오겠죠, 그죠? 그런 식의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인데 이제 리플렉팅 모드로 작동해서 이렇게 눈을 이제 눈에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런 거 다 보면 그래 저랑 벌어졌을 때 색깔이 바뀌죠, 그죠? 확 바뀌죠, 그죠?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것들은 대신 속도는 느려요. 왜 속도가 느리냐면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온들은 빠르지 않잖아요, 그죠? 빠르지 않고 그래서 이런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온의 모빌리티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모빌리티 얘기를 해서 이런 이온 정도에 대한 그 부분을 아까 이 디테일을 통해서 펄짝펄짝 표현하기 때문에 걔 이온이 증발될 때는 밴드 타입이 아니고 그리고 열심히 밴드를 배웠잖아요, 그죠? 배웠는데 밴드 타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호핑 타입으로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호핑 타입으로 움직일 때는 펄짝펄짝 뛰기 때문에 이 전기 정도들은 시그마는 N이 U는 같은데 N에는 C거든요. 그 이온의 밀도하고 그 다음에 이온이 가지고 있는 차지 E에다가 보통 우리가 전기 전도들은 N이 U 그랬을 때 전자 밀도에다가 그 다음에 전자 가진 전화 농도에다가 그 다음에 모빌리티를 하는데 똑같은데 이 U인데 이 모빌리티 U가 이렇게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지는 게 KBT분의 ED인데 이 D는 우리가 이 D를 이제 디퓨전에 의해서 가거든요. 디퓨전에 의해서 가는데 이게 이제 디퓨전 코에피션트인데 보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모빌리티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모빌리티가 이게 낮다, 그죠? 근데 여기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온도 올라갈수록 D가 커지거든요, 대신에 커져서 보면 EC 뮤라 그랬을 때 C는 그 이온의 밀도가 되고 요 뮤 모빌리티 대신에 얘를 딱 넣으면 KBT분의 E 제곱에 C에 D 딱 되어서 이렇게 되고 이 D가 요 보면 호핑일 때 이렇게 표현됩니다. D0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BT분의 HM이다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걸 제가 살짝 보면 이제 플랫에 이거를 1분의 x다. 그럼 이렇게 해서 1에서 5다. 이렇게 딱 하면 요래 되잖아요. 그죠? 요래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1 나누기 x 엑스포넨셜이 들어가면 그래 그래도 감소한다 그죠? x가 증가하면 그래서 감소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가 10이 되면 증가하죠. 그죠? 10은 다 증가하고 여기서 이제 5가 되면 또 증가하고 아까 계속 감소했는데 얘가 4가 되면 이렇게 되고 3이 되면 이렇게 되고
2가 되면 이렇게 되고 1이 되면 이렇게 돼가 그죠? 보면 여기서 제가 보여줬는데 그래서 온도 의존성이 T분의 1하고 exponential activity 분의 HM이다 라고 줘되는데 요 HM이라는 거 HM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migration enthalpy라는 그런 값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한번 이동할 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드는가 라는 거거든요. 발전기 뛸 때 에너지 많이 필요할수록 여기 에너지가 액티베이션 에너지입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얘가 호핑 타입으로 이제 결정되는데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꾸로 호핑이 많이 되니까 제가 방금 그림을 보면 제가 여기서 분명히 X축이 지금 X가 그 온도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온도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온도 엑스포넨셜 그대로 썼는데 여기서 온도 엔탈피를 크게 키우면 키울수록 10을 키웠다. 크게 키우면 키울수록 온도에 의해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이온 전도도가 증가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체 이온재료면 홀짝 끓이는데 이게 커야 됩니다. 홀짝 끓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보면 얘가 전기 이온의 전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얘가 전기 전도 좋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료전지 아까 있죠 여러분. 연료전지도 상온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온도를 올리는 게 좋겠어요? 온도 올릴수록 좋겠어요? 상온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온도 올라갈수록 특성이 더 좋아지겠죠. 그죠? 왜냐면 표면에서 이온도 더 잘 되니까. 여러분 휴대폰을 온도를 올리는 게 좋겠어요? 낮추는 게 좋겠어요? 왜 낮추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휴대폰에 충전기 그거를 온도를 높이면 반드시 반응이 더 좋아지겠죠? 반응은 더 좋아지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이 좋아지는 거죠? 원치 않는 방향이 뭐냐면 폭발하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온도 올라갈수록 이온이 빨리 왔다 갔다 해버리면 금방금방 이렇게 해버리면 이 폭발적인 반응 때문에 터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120도씨 정도? 이거는 휴대폰을 집에 온도를 좀 배터리만 떼어 하면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데 이게 주변에 손이 찾을 수 있는,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폭발물이 옆에 있다 하는 게 좀 우습죠, 그죠? 그래, 이게, 호핑이라 그래서, 이제 폴짝폴 뛰어가는 그런, 전도도다라고 알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얘가 흘러가는 디퓨전에 의합니다. 디퓨전에 의해서, 이온의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서 쭉 이렇게 가는, 우리 픽스로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우리가, 일렉트론 홀 얘기할 때도 했던 얘기거든요. 그 PN 정션 할 때도 여러분 반도체 소자공학, 반도체 공학에서 보면 P 타입과 N 타입이 있으면 홀을 이제 P 쪽이 많으면 이게 N 쪽으로 넘어가고 N 쪽 전자가 많으면 P 쪽 넘어가고 하는 게 바로 디퓨전입니다. 밀도 차이에 이동하고 픽스로가 사용이 그리고 우리가 배우듯이 전기 장애에 의한 움직임에 의해서 드리프트가 이렇게 두 가지가 만나서 우리가 이온들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도의 차이와 그리고 전기장애에 의한 차이. 이 이온 전도체는 제가 이렇게 상당히 길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더 중요해질 그런 재료들인데 우리 전기전자공학과에서 많이 안 다뤄요. 많이 안 다뤄서 반도체 공학을 배우는데 일렉트로닉스 하는데 아이오닉스를 안 배우거든요. 그럼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삼성에서 휴대폰이 폭발했을 때 그 폭발하는 전문가가 없어요. 폭발을 제대로 분석하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너무 일렉트로닉스에 있어서 그리고 학원과는 화학 쪽에서 이 아이오닉스 관련된 얘기를 하거든요. 재료과에서도. 근데 거기서는 너무 일렉트로닉스 쪽을 몰라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결함입니다. 결함. 이 베이컨시가 베이컨시 디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결정 구조가 있을 때 뭐가 빠져나간 상태, 이 빠져나간 상태가 이 여기를 통해서 이온들이 잘 전달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일렉트론 관점에서는 결정 구조가 단결정이 좋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무결정이 좋다 그랬습니까? 전자 관점에서는 단결정이니까 지난번에 그 실리콘 단결정 웨이퍼를 키우려고 사는 예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크게. 그러는데 이 이오닉 컨덕터에서는 다결정 그리고 아몰퍼스 만드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결함이 많아지면 그걸 통해서 가버리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할 게 뭐냐면, 여러분 디펙과 이런 기껏 만들어서 그 산소나 이온들 잘 지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온들 잘 지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골자 보면 계란이 딱 있죠, 지금. 모양이 표시된 얘는 비어있어요, 지금. 비어있는데, 그 골자 부족들이 너무 거리가 멀죠, 지금. 거리가 멀는데 이온들이 온도 충분히 받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슉 건너가고, 비집고 들어가서 착하고, 이게 전달됩니다. 전달되는데, 전기장을 딱 끌어주면 얘가 이온도 움직이는데, 얘가 이온이 움직여서 절로 흘러야 되잖아요, 그죠? 흘러야 되는데, 만약에 주위에 전자가 많아서 딱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먼저 가요. 전자가 먼저 가면 이온이 움직여서 이온은 무겁잖아요, 그죠? 무거우니까 전자가 주위에 많으면, 전자 홀이 많으면 이온들이 움직였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온들은 무겁기만 무겁고 1가, 2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전자 홀은 굉장히 가볍고 1가, 2가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일렉트론과 홀이 많은 재료는 디펙이나 베이컨스가 많아도 이오닉 컨덕터로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이온들이 전달돼야 되는데, 아까 얘 봐요 한번. 아까 나왔던 이 퓨어셀. 자, 얘 보면 여기에서 H2가 해서 H 플러스가 되면서 E 마이너스가 얘가 이 도선을 따라서 갔잖아요. 그죠? 도선 따라가서 여기 결합을 했는데, 여기에 H 플러스하고 E 마이너스 기껏 만들어졌는데, 딱 보니까 내가 왜 이거 가지? 그냥 이 제로 자체가 전기를 안 통해서 일렉트론이 이거 안 가고 여기를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바깥에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퓨어셀을 만들어도 그렇고 아까 배터리를 만들어도 그렇고 일렉트론이 이 속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은 아이오닉 컨덕터지만 나쁜 일렉트로닉 컨덕터들로 그 이온 재료를 써야지 걔가 좋은 이온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함을 통해서 전달되는 재료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아이오닉 컨덕터의 장점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좋은 일렉트로닉 컨덕터라면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보면 이제 이온 전도체에 관한 보면 쇼키 디펙이나 프랭켈 디펙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하거든요. 이거 살짝 볼까요 한번? 쇼키 디펙트 먹고 프랭켈 디펙트 뭐 이거 살짝 볼까요 한번? 쇼키 디펙트 같은 거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프랭켈 디펙트 시작. 네. 자, 보니까 원 자리에서 좀 비껴난 것들이죠. 원 자리에서 비껴난 것들. 여기 보면 지금 투 프랭켈 디펙트 있는데 여기 NA 쉘인데 여기 보면 요 NA가 있어야 될 자리에 비어 있고 얘가 쭉 가서 요 인터스티셜 사이트 요 사이에 딱 들어갔죠. 그죠? 그다음 CL NA 또 비으면 또 사이에 딱 들어갔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랭켈 디펙트라 그러거든요. 디펙의 종류인데 딴 데 안 가고 이렇게 사이에 간 것들이 프랭켈 디펙트입니다. 쇼키 디펙이 뭔가 또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쇼키 디펙트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다 읽어볼까요 한번? 소리 지르기 시작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어렵죠? 자, 봐요, 한번. 얘가 원래 원래는 아무리 디펙이 없는 상태를 알려주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이인데, 여기에 의미가 뭐냐면, 타이 자리에 베이컨스가 생기고, 옥시전 자리에 베이컨스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보면, 요 V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원소 주기율 같은 거 보면, 요 오른쪽 위에는 차지양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소 기호를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와 비슷하게 베이컨스를 표현하는 좀 유명한 방법이 프레글 딩크 노테이션이라는 게 이 디펙을 표현하는 유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프레글 딩크 노테이션, 예, 요 노테이션에 따라서 되는데 보면 여기서 이제 베이컨스가 여기 지금 NA 쇼키 디펙은 이렇게 NA와 CL이 그냥 빠져나간 겁니다. 이렇게 없는 겁니다. 아까 프랭켈 디펙은 이게 빠져나가서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걔가 빠져나가서 표면에 쭉쭉 밖으로 빠져나가서 밖으로 아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쇼키 디펙이 그다음에 프랭켈 디펙트 했다 쇼키 디펙트 했는데 여기 표현이 이걸 잘 봐야 합니다. 타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비어 있어요. 타이가 이렇게 비었는데 여러분 타이가 TI 금속은 전자가 뺏기는 거죠, 그죠? 전자가 뺏겨서 양의 차지가 되거든요. 결합했을 때는 타이 여기는 4 플러스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생각해봅시다. 4 플러스로. 그럼 타이가 딱 비어 있으면 4 플러스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4 플러스하고 결합하기 위해서 전자 4개가 들어와야 되죠, 그죠? 그죠? 전자 4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비어있는 자리는 여기는 마이너스로 차지 마이너스로 요 전자가 들어가 있고 잠깐만요. 잠깐만. 을 제가 잠깐만 더 얘기를 하는 게 덜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크레글 윙크 노테이션은 쉽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테이션. 보면 NSC거든요. NSC인데 여기서 M은 이 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톰. S는 이제 M을 또 M 자리에는 V는 베이컨스거든요. 베이컨스 비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I가 되는 거는 인터스티셜, 아까 프랭켈 있죠. 인터스티셜 부분이고, 그래서 일렉트론은 E고, O는 H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펙트 대문자로 V를 쓰는데, 그 V에 그다음 S는 사이트이거든요. 레티사이트를 얘기해서 보면 M, 카파 이렇게 되면 카파 사이트 되고, 그래서 S는 여기 사이트명을 얘기하고, 그다음 C는 여기 위에 C 있죠. C는 일렉트릭 차지를 얘기합니다. 차지에 의해서 이렇게 싱글 동그라미는 포지티브 차지, 양의 차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 샵 돼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음의 차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의미를 보면 AL 사이트에 X라고 있는 AL 사이트에 AL이 있으면 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잘 있어서 얘는 X 차지가 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안티사이트에 제대로 잘 있으면 걔는 잘 뉴트럴한 상태인 거죠.
니켈이 카파에 들어가도 사실 그냥 그대로 칠했기 때문에 차지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요 X 이렇게 됩니다. 다음 VHCl은 CL 쪽에서 베이컨스가 생겼어요. CL 쪽에 베이컨 생겼으면 CL이 CL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CL이 CL 마이너스인데 얘가 CL 마이너스인데 얘가 클로린 베이컨스는 CL 마이너스다. 그러면 봐봐요 한번. CL 마이너스면 얘가 딱 비워졌어요. 그럼 CL이 딱 나왔죠, 그죠? 나갔으면 전자 한 개 원래 있어야지 걔가 뉴트럴인 거죠. CL 마이너스로 있어야지 얘가 뉴트럴인데 이게 CL 마이너스가 딱 나왔으니까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저 헷갈린다. CL 진짜 헷갈려요 저도. 예? 자, CL 마이너스 1가가 딱 들어갔을 때 뉴트럴이잖아요. 지금 정확히 표현한 것처럼, 고건시에 표현한 것처럼 정확히 뉴트럴입니다. 뉴트럴인데 얘가 딱 비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지 뉴트럴인데 없으니까 얘는 플러스 1인 거죠. 그죠? 플러스 1가가 되어서 이제 이 동그라미 했는 것은 플러스 1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블인 것은 이제 CAI의 2 플러스는 칼슘이 칼슘 자리에 칼슘이 인터스피시로 갔거든요. 사이로 이제 요 결정 구조 사이에 들어가면서 칼슘이 딱 들어가고 걔는 2 플러스 그대로 있는 거죠. 2% 쫙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일렉트론과 홀도 일렉트론은 이렇게 이제 사이트가 이때는 정의되지 않으니까 이 크레글 빙크 노테이션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표현 방법인데 우리 전기전자 쪽에서 너무 안 다뤄가지고 사실 이 에너지 쪽이나 아까 그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나 이런 원리 이해하는데 어려울 때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배운 것에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기전자 우리 과에서도 여러분 배웠다 그 과목에서 그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타이가 이제 이거 보면 이해가 되죠. 타이 자리가 비어져 있으면서 이게 원래 4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뉴트럴인데 4 빠져나가니까 전자가 더 뉴트럴이 전자가 더 많은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음이 되고 여기까지 옥시전 O 2-인데 이게 딱 나가면서 2-가 뉴트럴인데 얘가 뉴트럴되다 보니까 플러스 2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크레글 핑크 노테이션 에 따라서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체 전해질 통해서 결함을 통해서 전달되는 재료가 바로 미온적 요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계면에서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크리닝이라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극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 전극에 플러스를 걸어줬어요. 근데 이제 플러스를 걸어주면 여기 플러스를 걸어주면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마이너스가 가까이 오겠죠, 그죠? 가까이 오면 여러분 봐요. 여기 플러스를 딱 걸어주면 이 계면에 이온들이 막 움직여요. 움직이면 얘가 플러스 되면 정확히 같은 마이너스가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평행판 추천제가 되고 있어요. 그 평행판 추천제가 되어버리면 전기장은 요 속에만 있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이 바깥에는 전기장이 없잖아요, 이제. 없어서 요 안에 내버리면 요 바깥에 있는 애들은 여기 전기장을 못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극이 있는 가까운 쪽에 이온들이 차지가 모여서 얘를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평행판 축전 형태를 하면서 그 바깥에 있는 재료들은 일렉트릭 필드를 못 느끼게 만들거든요. 못 느끼게 만들어서 얘가 스크리닝입니다. 스크리닝. 따라볼래 스크리닝? 예, 스크리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이상적인 상황이라서 요 한 점에서 보면 요 한 점에서 이게 Y축이 농도입니다. 농도. 그 이온의 농도인데 위치별로 농도를 보면 X 위치 보면 이 표면에 전극과 제일 가까운 표면에 이온들의 농도가
무한대로 발산해서 얘가 굉장히 높은 값을 발산해서 전기장을 스크리닝 하는데 사실은 이게 무한대로 된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죠, 여러분. 그죠? 정상적이지 않고 얘가 실질적으로는 표면에서 다 모이지 않고 약간 이렇게 전체를 100% 스크리닝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제로에서 100% 스크리닝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침투하게 됩니다. 침투하게 되어서 보면 이 전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스크린 되지만 이렇게 군데군데 필드가 이렇게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나노를 한다 그러면 이 두께가 너무 얇아지면 이 전기장 자체를 뚫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FET를 할 때도 이런 완벽히 스크리닝이 일어나지 않고 밑에 전기장이 영향을 준다라는 중요한 근거로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는 이 농도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어느 정도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길이를 가져서 어느 정도 길이 농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농도가 원 최대값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길이 있죠. 2분의 1 길을 줄어드는 길이가 우리가 보통 원자량 밀도의 2분의 1 줄어드는 길이를 우리가 드바이랭스라고 합니다. 드바이랭스라고 그러는데, 제가 노식은 수요일날 이거 하는데, 얘가 농도가 굉장히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로의 차지 농도가 굉장히 높으면 여기 몰려올 게 많죠. 몰려올 게 많으면 최대한 짧게 얘를 다 스크린 해버리겠죠. 근데 이 몰려오는 요 농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스크린 못하고 요 근처에 분포되면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쉽게 계산 안 해보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드바이랭스가 결국 이 차지 농도가, 이온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드바이랭스는 짧아지고, 그리고 차지 농도, 이온의 농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드바이랭스는 길어지는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우리가 계면에서 전하밀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인데, 일반적인 우리, 포텐셜이 아니라, 일렉트릭 필드에 관한 포텐셜이 아니라,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인데, 이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에 의해서, 이 전하의 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제가 수요일 날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전기진 재료 많이 있는데, 이 이온 전도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일렉트로닉스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놓치게 되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 시험 기간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